예. 윤두현 의원님은 이제 방송 출연 때문에 조금 늦다고 저한테 보고가 있었고 기자님들 기다리고 있어서 제가 시작하겠다 그랬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미디어 정책조정 특위위원님들 또 가짜뉴스 괴담방지 특위위원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드러난 대선 공작 사건은 인터뷰를 조작하여 가짜뉴스를 만들고 수혜 대상자가 이를 SNS에 올리고 언론들이 이를 확산시킨 전형적인 선거 공작극입니다. 여러 정황과 증거를 살펴봤을 때 이번 가짜뉴스 대선 공작은 정치 공작 전문가가 준비하고 조직적으로 실행한 범죄이며 그 배후에 정치권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규모나 치밀성을 봤을 때 도저히 김만배 혼자서 한 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간 큰 범죄자일지라도 대선 결과를 뒤바꿀 이러한 대형 대선 공작은 정치적 뒷배 없이는 생각할 수도 없고 실행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공작권과 정치권, 불공정 언론으로 이루어진 삼각카르텔을 철저하게 해체하여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의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모든 당력을 다해 이번 선거 공작의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당에서는 아침에 관련 회의를 거쳐서 이번 대선 공작 게이트는 진상조사단을 내일 발족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진상 규명을 하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해야 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오전에 발족하겠습니다. 미디어 특위 또 미디어 정책 조정이 가짜뉴스 괴담 방지 특별위원회는 함께 이 진상조사단과 함께 진상규명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위원장님들 말씀하시죠. 네. 예, 가짜뉴스 괴담 방지 특위위원장 김장겸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에 1차로 관련자 몇 명을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가짜뉴스를 이용한 선거 공작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 헌법 1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고발은 그걸로 마치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관련자들을 찾아내서 고발해서 사법 처리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이번 이후에 16대 우리 김대엽 병풍 사건, 17대 BBK죠. 18대 또 뭐 있었습니까? 드루킹이 있었나요? 이 대선 때마다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이런 공작적인 냄새, 사실 공작이죠. 네, 이거 철저히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비공개로 간단히 하시죠. 됐나요? MBC 기자를 이례적으로 4명 고발하셨는데 특히 문제가 있다고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고발 부분은 특위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뭐 보고받지도 않고 있습니다. 보고받지도 않고 있고 어느 언론사를 누구를 고발했는지 몇 명을 고발했는지 저는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질문해 주시기. 전날에 특위를 구성을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구성하는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우선 지금 이제 미디어 정책 조정 특위가 가짜 뉴스라든지 또 보도 부분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논의할 수 있겠지만 이 문제는 언론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문제들이 같이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정무적인 그런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대응해야 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좀 민생 위주로 꾸려가시겠다고 했는데 이 사건이 좀 먹고 사는 문제랑 크게 관련이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민생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근데 이 문제는 이 선거 때마다 일어나는 이 공작적인 이 카르텔을 해체하지 않으면은 국민들의 민의가 왜곡이 되고 또 선거 민심이 왜곡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차제에 바로잡지 않으면은 앞으로 있을 총선에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그런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우리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것이 훼손되지 않고 지켜지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생 문제 물론 집중해서 정기국회에 임하고 또 정기국회 운영 과정에서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진상조사단을 통해서 진상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겁니다. 대표님 김만배 씨도 오늘 나왔고 또 이게 의혹이 아직 법원에서 확실시된 건 아직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대장동 의혹도 나중에 무죄를 밝혀지면 지금까지 의혹 제기했던 보도들이 다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일각의 지적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당이 혹시 좀 빠르게 사법 처리에 나선다는 지적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사법 처리라는 고발이라던가 이런 것을 아직 1심이나 2심 판단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 단계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빠르게 사법 처리를 하시는 게 아닌가. 그 문제는 미디어 정책 특위 오늘 회의 끝나면은 특위위원장에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태영호 의원님 관련된 질문인데 오늘도 태영호 의원님이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서 이제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지 않습니까?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자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 찾아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당기부의 조치가 있을까요? 제가 태영호 의원한테 더 이상 단식 천막에 방문하지 못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본인의 항의의 뜻이 이미 전달이 됐고 또 잘못한 부분은 우리가 당 차원에서 윤리 제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더 이상 방문하지 않도록 제가 태영호 의원에게 당부를 했고 태영호 의원이 수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표님, 그 추가해서 오늘 안병길 의원님도 SNS를 통해가지고 지금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 추구 전략이 내일 우리가 다 지키는 TF에서 지금 여는 행사에 와서 수산물 먹는 캠페인에 참여를 하라. 또 이런 거를 또 올리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적절하다고.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개별 의원이 이제 SNS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올린 것 같고요. 내일 그 행사도 제가 그 민주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서 뭐 음식을 먹고 뭐 이런 그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뭐 판매 홍보 이런 정도로 숙소에서 하라고 제가 지침을 그렇게 그 내렸고, 어쨌든 안병길 의원이 그 SNS 올린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해당 의원한테 그 뜻이 그 해당 의원의 생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